유엔의 도움으로 생존한 나라에서 이젠 유엔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 옛날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 대한민국 공병이란 이름으로 희망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현지 주민 사이에서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저희를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끊어진 도로를 잇고 허물어진 건물을 일으키며 전쟁이 남긴 상흔을 보듬어주는 파병의 달인 고영수 상사. 항상 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고 다른 장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불의 달은 꽃입니다. 남수단의 재건이 주 목적인 한빛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전력. 그의 손끝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남수단의 빛을 전한다. 그레이더는 이제 조작 레버가 상당히 많고 미세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장비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그레이더를 거의 제 손과 제 발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간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도 이바지한다. 충성! 오늘의 주인공 파병의 달인 고영수 상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러 간 곳은 육군 1115 공병단인데요. 2019년 아프리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해외 파병 전담부대로 개편, 한빛부대 10일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병 병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파병을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남을 도와준 자체가 기쁘고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파병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총 3번 갔다 왔습니다. 남수단만 3번입니다. 고영수 상사가 3번이나 다녀왔다는 남수단은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1년 오랜 내전 끝에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오랜 분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의 평화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은 남수단 임무단을 설치하고 우리나라는 2013년 한빛부대를 창설했는데요. 고영수 상사는 지난 2021년 8월 한빛부대 14진으로 3번째 파병을 지원, 남수단에서 8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병 때 그 더운 나라에서 있다가 네. 여기 오니까 날씨가 또 기온차가 좀 있어가지고 네. 힘들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입니다, 여기가. 저희 한빛 14진 때 같이 임무 수행한 우리 토목 1팀장님 그리고 그때 역할로 행정보호관님을 맡으신 우리 저희 주임원사님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빛부대는 이제 공병부대입니다. 공병부대로서 3개의 토목팀과 1개의 건설팀, 1개의 영선팀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토목팀은 이제 도로보수와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건설팀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구축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는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000km의 주 보급로를 재건하고 고루공항과 시내 보수공사를 통해 마을과 마을을 연결, 평화를 잇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학교와 이제 직업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인도적 자원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수단에서는 한국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한빛부대는 신이 내린 축복과도 같다는데요. 남수단 국민들에게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랍니다. 평화와 재건의 수호자로서 오랜 내전으로 피폐한 남수단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밝은 빛이 되어주고 있는 한빛부대. 합동참모본부 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앨범 나오는 것도 다 만나보겠네. 못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슴 뭉클하고 뿌듯했던 8개월의 기록. 한빛부대 14진으로 260명의 장병이 함께했는데요. 출국할 때 머리를 이렇게 바짝 잡는 거 하셨습니다. 아니 귀국할 때가 아니고 출국할 때구나. 네. 바짝 때는 12mm. 아, 머리 관리가 힘들어서 거기는 빡빡 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머리 잘라주잖아. 예, 12mm. 이때가 불에다가 열이 너무 높으니까 과일이 뜬 겁니다. 근데 이게 냉각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안정합니까? 응급조치를? 생수? 생수를 지금 차에 있는 것도 시원한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달라게 해서 모든 이런 거 달라갖고 20개를 채워서 다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출발한 겁니다. 이때. 아 그래? 남수단 파병이 3번째였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40도에서 50도를 웃도는 폭염에 사람이 마실 물도 모자란데 그 물을 그레이더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저 기온이면 차 안의 열기는 말도 못할 텐데요. 남수산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올라갈 때는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으로 특급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인원이고 실전적으로 가서 바로 투입해야 되는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파병입니다. 지금 앞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메달은 UN 메달로 파병을 다녀오면 기념을 주는 메달이고, 앞에 보이는 PKU 파병 기념 매장도 동일 파병을 다녀오면 주는 기념 기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장은 저희 정복이 있는데 정복에 달아서 기념일이나 아니면 신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패치는 저희가 여기 부대가 아니고 UN 소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UN 마크를 저희 똑같이 부대 마크처럼 부착해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은 지원자 중 대상자를 1차 선발한 후에도 기초체력 훈련, 주특기 훈련 등을 하는데 이 과정을 다 수료해야 가능하답니다. 그야말로 원 오브 원입니다. 갔다 오면 또 왠지 모르게 이게 남수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다시 파병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영수 상사가 3번이나 파병을 갈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한 각종 자격증들. 15년 동안 공병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고영수 상사가 이룬 노력의 산물들입니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해왔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게 남수단에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남수단에 도움이 됐는지 대해서도 궁금했고, 요번에 좀 연습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한 만큼 다시 가서 한번 더 잘해보자, 더 좀 도움을 주자 해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영수 상사 파병을 가기 위해 딴 자격증도 있다는데요. 이 장비는 그레이더라는 장비입니다. 평탄한 지면을 만들 때 사용하고, 그리고 도랑이라든지 그러면 자갈밭, 근데 평탄한 작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도로 포장률은 단 2%. 배수가 안 되는 흙길은 우기엔 진흙탕으로 변해 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데요. 무엇보다 도로 재건이 시급한 남수단을 위해 그레이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제 아래 부분은 일반 차량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 크러치, 브레이크, 그리고 앞에 있는 발판은 핸들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레바들이 총 9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레바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측 끝에는 블레이드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앞에 보시는 세스랑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얘는 앞에 바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경사면이 심할수록 아니면 힘을 받는 쪽으로 이용할 때는 바퀴를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더는 땅을 평탄화 작업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여기 훈련장인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훈련할 때 제한되기 때문에 훈련 잘 될 수 있도록 풀을 제거하러 왔습니다.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땅을 놔둔 상태에서 위에 있는 풀만 제거하기 때문에 작업 정도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레이더로 땅은 안 건드리고 풀만 제거한다고요? 이건 달인이 아니라 그레이더 신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고영수 상사, 풀만 제거하려면 좀 조심조심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거침없습니다. 저러다 풀을 뽑는 게 아니라 땅도 파겠어요. 아홉 개의 레버를 왔다 갔다 고영수 상사의 손이 바쁜데요. 풀만 제거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저만 불안한 건가요? 위에서 보니까 지나간 길이 깨끗하게 풀만 잘 깎인 것 같은데 고영수 상사 정말 대단합니다. 저게 많이 꺾여버리면 또 작업 지형이 좀 울퉁불퉁해지고. 충성. 하는 거 잘 봤어? 네, 잘 봤습니다. 어때? 최고십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 저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어? 네, 계단 올라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풀이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풀이 안 깎인다 그러면 좌측, 우측 레바를 이용해서 높이 조절해서 풀을 제거하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요거 장비를 다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번은 운용을 해봤는데 제초 작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더로 제초 작업은 처음이지만 자신 있게 도전한 김명지 하사. 고영수 상사가 할 때하고는 속도는 물론이고 뭔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김명지 하사, 괜찮으세요? 김명지 하사, 잘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잘 가다가 방향도 잃었습니다. 반듯반듯 잘 닦인 길을 보니 고영수 상사 달인 인정입니다. 지금 앞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앞에 주시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파이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계속 숙달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확연히 다른 결과물. 땅을 깎거나 고르는 배토판의 각도를 풀만 닿을 정도로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는데요. 타보니까 어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지? 네, 하다가 뭔가 엄청 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많이 파이지 않아서 이거 감은 어떻게 잡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은 네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차가 천천히 좀 밀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흙을 많이 푸는 거야. 그때는 이제 파이는 쪽을 네 발을 살짝 조금씩 한 번에 팍팍 올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네. 차가 부드럽게 나가는지 그것만 주의해서 확인해 주면 돼. 그레이더는 운용 시 방향 운전 핸들은 물론 배토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핸들과 페달을 밟으며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이동하면서 땅의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쉴 새 없이 배토판 핸들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숙달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되게 막힘없이 뭔가 딱 해내시는 게 되게 멋있고 되게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레이더 중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1115 공명단에는 저 말고도 다양한 달인들이 존재하는데요. 도로 재건에 같이 함께 했던 인물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115 공명단 중사 김혜성입니다. 이 장비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도로재건 작전에 처음 선도로 나가는 장비이며 중간중간 요철 부분에 흙을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굴삭기 몇 년 차이신가요? 굴삭기 10년 차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충성 1115 공명단 도정운용관 상사 양승환입니다. 지금 남수산 7진, 남수산 14진 도정운용관 임무수행을 했으며 이 장비로서는 그레이더가 이제 장비 투입하기 전 최고 호흡을 잘 맞추기 위해서 면을 먼저 다진 후 그다음에 그레이더가 장비가 투입하는 장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15 공병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장비로 소개해드리자면 이 장비의 이름은 진동롤러입니다. 진동롤러는 도로 재건 작전에서 마무리 다짐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4월부터 4, 5개월간 우기인 남수단은 집안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땅을 다지는 롤러의 역할도 중요하답니다. 그레이더 운영관 상사 고영수입니다. 그레이더 장비는 보자가 작업이 완료되면 지면 평탄화나 배수로 작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레이더는 도로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뿐 아니라 배수로 작업도 가능하다는데요. 위풍당당 한빛부대 14진으로 남수단 도로 재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어벤져스들입니다. 재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네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왜 재건 작전이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수단의 희망을 연결한다는 사명감으로 남수단의 도로를 만들고 온 네 사람. 남수단 도로 재건 작전 한번 볼까요? 하면서 그냥 여기 가운데 이 라인 있잖아.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지금 좌우 지금 파여 있는 곳에 지금 쌓여 있는 흙 있지. 흙으로 그냥 한 번씩만 메꿔서 앞으로 전진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철이나 이제 흙들 있잖아. 돌 같은 거도 다 옆으로 바로 빼주고. 남수단 도로 재건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데요. 장렬하는 무더위와도 싸워야 하지만 우기엔 장비 진입조차 어렵답니다. 남수단 현지 길을 보면 이제 우기철이 되면 땅이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 약한 집안은
파여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흙을 파내고 새 흙으로 치환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건 작전.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굴착기 담당 김혜성 중사가 먼저 출동합니다. 굴착기 앞에 달린 삽으로 흙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파인 곳을 메꾸기도 하고 지면 정리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면 정리가 끝나면 도저가 출격합니다. 도자는 굴삭기가 지면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 도자가 투입해서 도를 평탄한 작업을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저는 블레이드로 흙을 밀어내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화하는 개척자 같은 역할뿐 아니라 흙을 깎아 모으는 능력도 있어서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흙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요철 좀 많이 심합니다. 그것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도저 양승환 상사와 바톤 터치하는 고영수 상사. 이제 그레이더 차례인데요. 배토판의 기울기를 세밀하게 조작. 물이 바깥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로의 기울기를 잡습니다. 도저가 1차적으로 작업한 곳을 좀 더 세밀하게 평탄화하거나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답니다. 지금 남수단에는 우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길을 만들어도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측 배수로를 내고 그 나온 흙으로 가운데 길을 높여주면서 우기철에도 좌우측 배수로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도로 재건 작전 마지막은 진동 롤러 담당입니다. 우기에도 도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진동 롤러로 토양층을 단단하게 다져주면 도로 재건 완료인데요. 지금도 한빛부대 15진이 남수단 도로 재건 작전으로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으로 지금도 종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남수단에서 도로는 단순히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의 의미를 넘어 주민 통합, 소통의 창이 되고 남수단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남수단에서 도로 재건 작전은 한빛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 한빛을 남수단의 한빛으로 무너진 땅에 희망을 다시 세운 네 사람. 단단하게 집안을 잘 작업이 완료된 데는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집안이 땅땅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타이어 자국 많이 남습니다. 집안이 연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국어는 다시 한번 작업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는 단단하게 닦아준 길처럼 남수단 국민들도 오랜 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서 단단해지길 바라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박민희 인사가 가다가 갑자기 사자 나왔다 하길래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사자를 본 적이 없는 고영상 사람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자가 있냐고 나 여기 3번을 동안 사자 한 번도 못 봤다고.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남수단에 사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믿었는데 사진 보여주니까 오 진짜 여기 사자가 있었네. 그래. 아무나 될 수 없는 한빛부대원으로 3번이나 남수단에 다녀온 고영수 상사. 힘들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추억도 많았다는데요. 나한테 아고 있다 이러시는 거야. 지나가는 이게 꼬리만 보이는 거야. 꼬리가 엄청 큰 거야. 근데 이게 풉스로 막 헤쳐서 가는데 나 악어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애들한테 악어라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잡아보니까 동화뱀이더라. 동화뱀이 얼마나 큰가. 나 태어나고 처음 봤. 동물원에 있던 진짜 코모도 동화뱀 있잖아. 그 사이즈야, 그 사이즈. 그것 때문에 소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쪽 그 지역의 재산 가치가 소기 때문에 방목 개념으로 해서 군데군데 지나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풀들을 계속 이렇게 먹이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약탈이나 이런 걸 당했을 경우에는 큰 이제 뭐 진짜 실질적으로 총도 이제 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작전 나갔을 때 그때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생계 수단으로 이제 차를 운용을 하는데 차가 계속 빠지고 거기에 며칠 동안 이제 정체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재건하고 이제 깎인 길을 보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자칫하면 총격 위험까지 있는 곳이지만 그들이 남수단에 전한 희망이 더 크기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으로 한빛부대 대원으로 또 한 번 파병의 꿈을 꿔봅니다. 고영수 상사가 이영만리 타국으로의 파병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가족이었다는데요. 국제 평화 유지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주고 싶답니다. 하나, 둘, 셋, 슈. 다시
하나, 둘, 셋, 슈! 최대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보고 있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딸의 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건 아쉽다는데요.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답니다. 거기 내전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은 했는데 뭐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많이 가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언니 어디 갔어? 파병 기간 동안에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완벽하게 수행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데요. 언니 술래? 언니 일로 와. 두 번째 때는 큰애 7살 때 그때 가서 졸업식도 못 보고 입학식 날 왔더라고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진짜 전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 보고 너무 반가웠죠. 딸 입학식 보고 싶다고 졸업식도 못 봤으니까 입학식 보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도 부모도 처음인 유치원 졸업식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에 초등학교 입학식만큼은 함께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날아온 아빠 고영수 상사. 평생 잊지 못할 입학식이 됐습니다. 갔다 오면 다시 신혼 같아요. 늘 3번 갔었는데 3번 다 오면은 신혼 같아요. 다시. 장점이 네. 항상 고맙죠. 저 엄씨 두 아이를 키우고 항상 미안하죠. 고맙고 미안해요. 고영수 상사가 3번이나 남수단에 가서 도로 재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빛부대 14진으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들 쉴 줄 알았는데 부대에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연구하는 고영수 상사.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파병을 가면 지금 현재하고 지금 많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비할 때 주의할 점, 그다음에 재건 작전 간에 필요한 정비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오일 점검이야. 미션 점검할 때 여기 게이지가 보이지, 그지? 안에 게이지가 있어. 게이지를 열면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위까지 지금 차 있지, 그지? 하위까지 차 있으면 정상인 거야. 상태에서 점검했을 때 남수단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온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합니다. 제가 원래 파병에 대해 관심도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갔다 오신 분의 경험을 토대로 배움을 통하게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가지고 더 열심히 들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파병 가기 전에 최대한 자격증 많이 따고 그 장비에 대한 숙달 능력을 키워가지고 파병제에서 최소한 1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되려고 합니다. 남수단에 가면 하루 만에 이 지금 에어필터가 까매져. 몇 시간밖에 안 탔는데 그 정도로 먼지가 많아. 여유분으로 2세트를 갖고 가는 거야. 한 세트는 교환을 바로 현장에서 새 걸로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주둔지에 들어가서 수입을 하게 돼 있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무 부분에다가 치는 거야. 이렇게 터는 거야. 몸지 털듯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서 털어주고 에어 수입을 할 때는 항상 몸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너처럼 몸에 다 묻겠지, 그지? 그럼 네 몸이 더러워지잖아, 그잖아. 최대한 바닥에 내려놓고 멀리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수입하면 되겠는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가와 국민이 필요하다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다는 고영수 상사. 그의 열정과 노력은 세상을 비추는 가장 환한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저에겐 기쁨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최대한 파병 부대에 있을 때 많이 가서 남수단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